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에 시행된 경정승진 행정학 기출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출제 총평 잠깐 보실까요? 아마 시험 해보시고 또 공부 좀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또 지문들 보면은 주로 이제 예전에 기출 지문이라든지 또는 이제 2022년도 그죠? 기출 지문들을 살짝 섞어가지고 이렇게 출제했다는 게 좀 눈에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한 최근 두 문제 정도는 약간 정답 논란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중 정답을 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잘 해주지 않고요. 또 그래도 제가 또 계속 봐도 조금은 출제자 의도를 봤을 때 이중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 거 있거든요. 저 고선 그 부분 가서 말씀을 드리고 좀 최근에 한 2, 3년 정도는 조금은 그죠. 약간의 브리타 비슷한 문제도 조금씩 나오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브리타 나오더라도 기존에 있는 명확한 문제를 알 수 있으면 지문을 알면은 풀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성적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성적이 조금은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이 들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또 다 만점자도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객관식이라는 것이 참 희한했어요. 좀 쉽게 출제된다 해가지고 무조건 만점 나오긴 쉽지가 않은 것이 자, 헌법하고 행정학을 같이 시험을 치잖아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행정학의 고득점자분들, 모의고사에도 아주 고득점 하신 분들이 성적을 낮게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헌법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뺏겨 가지고 행정학에서 급하게 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는 문제도 다 틀렸다.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특히 시험이라는 게요, 실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당일날의 컨디션이라든가 마인드의 문제 또는 헌법하고 행정학 간의 시간 조절 싸움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라고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제 올해는 이제 말 그대로 좀 올림픽 정신으로 가시는 분들, 내년에는 내가 본격적으로 합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꼭 헌법과 행정학을 같이 갖다 놓고 딱 주어진 시간에 푸는 연습도 좀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시간을 정하지 않고요. 그저 편한 마음으로 행정학 문제를 풀면 이렇게 쉬운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시험장 가면 점수 안 나온다는 얘기는 하시는 분들 좀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현장에서 긴장감이라든지 헌법과 행정학과 같이 시간 안배 문제 이런 것들 좀 같이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실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올해 시험의 관건이었다고 보고 헌법 문제 풀이하고 시간 조절이 중요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너무 깊게 생각하면은 오히려 정답 못 고르는 경우 올해 시험이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보자마자 바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걸 딱딱딱 찍었을 때 차라리 그게 정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라. 올해는 특히 그랬는데 행정학이 원래도 행정뿐만 아니라 객관식 시험이요. 시험장 갔을 때 딱 봤을 때 처음에 보는 이거 정답 같아 찍은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아닌가 하면서 바꾸면 대부분 다 틀리는 경우 많으시죠. 저도 예전에 고등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이래저래 하면 수험생활 하면 느낀 건데 바꾸면 꼭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바꾸지 마시고 첫눈에 딱 들어오는 거 쓰면은 정말 명백하게 다른 것이 틀린 질문 아니라 그러면은요 바로 좀 해놓으시는 것도 그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그것도 용기가 필요한 거 솔직히 그지 바꾸지 않는 용기. 자 그럼 향후 시험 대비 방향인데 뭐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기본서에 대한 충실한 이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기본 강의도 다시 촬영을 합니다만은 좀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이상하게 기본적인 상황에서 틀리시더라고요. 진짜 희한해요. 남들 오히려 초시로 처음에 공부하신 분들은 다 맞추는 문제나 지문들을요 오히려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은 너무 깊게 생각해가지고요 틀리는 경우 많으시더라. 그래서 항상 기본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제 처음 이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본서에 대한 충실한 이해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하면은 또 그런 것들 우리 고시뱅크 홈피에다가 그죠 좀 해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기출 문제에 대한 정확한 풀이. 자 기출 문제를 이제 풀어보시죠. 근데 기출 문제도 답만 보지 마시고요. 그 답하고 해설하고 같이 좀 꼼꼼히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설에 나오는 지문들이나 내용들이 또 이렇게 나중에는 문제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해설까지 같이 좀 꼼꼼히 보시는 것들이 아마 또 득점에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 또 기출 문제를 보시면서요.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객관식 문제를 정답을 고르는 연습. 이 객관식은 주관식과 다르게 객관식은요. 뭐랄까 객관식을 푸는 그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런 노하우를 좀 체득화 시키셔야 돼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찍었다. 처음 딱 눈에 들어온 답 찍었단 말이지. 찍고는 다시 와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막 다른 거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2번을 찍었는 답이라고 딱 찍었는데 4번이 자꾸 내가 답이에요라고 손 흔드는 게 있단 말이죠.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처음에 봤을 때는 그죠? 그럴 때는 과감하게 그 4번이 손짓 흔드는 거를 뿌리칠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도 이게 마인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객관식은 실력에 꼭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출 문제를 정확하게 풀이하시면서 익히시고 또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시간 낭비한 연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장에서 그 마인드를 키우려면 아무래도 현장에서 푸는 게 더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저도 이 고시뱅크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현장에 오기 힘든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오늘 아침에 모의고사 치러 가야 되는데 바로 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수님 못 만나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런 아니면 또 꼭 한번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분들이 개인적으로 연락도 오시고 그러시거든요. 예, 그러면 좀 안타깝긴 해요. 이제 모의고사를 나중에 이제 풀어보십시오라고 하긴 하지만은 모의고사 내용도 자 내용이지만 이 현장에서 약간의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꼭 그죠? 아니면 옆에 누가 감독한다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죠? 이런 분들이 같이 옆에서 조금만 감시받는 기분을 받으면서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그게 진짜 자기 실력이기도 하거든요. 편안하게 독서실에 앉으시가 편안한 건 아니지만 독서실이나 본인만의 공부 장소에서 앉으셔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솔직히 행작 다 풀 수 있어요. 기출 문제는 이런 보세요. 항상 그게 있죠. 현장에서 어렵게 느끼는 문제들이 꼭 이상하게 현장을 나와가지고 나중에 기출 문제집이라든가 또는 기출 문제를 가지고 마음을 풀면은 이렇게 쉬운 문제가 없죠. 아, 내가 왜 이걸 틀렸을까? 항상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죠? 분명히 이게 답이 맞는데 왜 내 거기서는 내가 눈에 뭐가 쓰였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드시고 그러는데 이게 마음의 문제거든요. 다시 한번. 조금 힘드시더라도 아니면은 꼭 우리 뭐 현장에 못 오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라도 그죠 이게 행정 뭐 헌법이나 행정 문제 같이 갖다 놓으시고 시간 딱 정해 놓으시고 옆에서 뭐 하다못해 사모님 보고 좀 감시를 하라 이런 식으로도 해가지고 좀 그런 마인드를 키우시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 조절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본에 충실해 달라. 물론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바른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조금 좀 안 좋은 결과 오시더라도요.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하실 거라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만은 혹시 그러신 분도 바로 좀 준비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회원들의 건성을 빕니다. 문제 해설을 잠깐 볼까요? 1번 정부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요. 일단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영어로 들은 이런 것들이 먼저 답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또 이렇게 무슨 보다란 문장 이게 more than A, more than 그죠? 그 문장이죠. A more than B인데 이게 맞는 문장인데 B more than A 하면 이건 틀린 지면 된다는 거죠. 비교 문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규제가 포지티브 규제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자율성을 보여준다. 반대로 설명이 되어 있죠. 즉 왜냐하면은 네거티브 규제라는 것은 원칙 허용 예외 금지잖아요.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걸 다 허용해주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거기 때문에 네거티브 규제가 더 많은 자율성을 보여준다. 요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들은 다 우리 기출 지문들이죠. 그죠? 예. 그 다음 3번에 보면은 사회적 규제 역사가 경제적 규제 역사가 짧다 했는데요. 사회적 규제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의 복지 개념이 들어갑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규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죠. 그래서 경제 규제는 일반적으로 특히 보통 이제 대공황 때, 그죠? 1930년대 대공황 때 많이 등장이 되는데요. 아직까지 이 당시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1950년대, 60년대 들었으면서부터 특히 새행정학이요. 신행정, MPA, 신행정론이 등장하면서부터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 정책적 고려가 필요했고 그래서 사회적 규제가 많이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규제의 역사가 좀 짧다라는 거죠. 자, 다음 2번. 공공서비스 공급 방식 중 하나인 민간 이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에 이제 이중정답 논란이 좀 있었고 그죠? 많은 분들이 또 질의를 해주시는데요. 예. 그것도 간단히 생각해버리면은 여기 보세요.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여 생산 공급하는 것으로 자, 민간에 위탁하여 생산 공급 외주라고도 한다. 여기 그러니까 이게 뭘 알 수 있어요? 정부가 민간에 위탁하는 거니까 위탁해서 한다 외주를 했으니까 이거는 첫 문장에서 뭐란 걸 이거는 맞는 문장이죠. 첫 문장에서 출제자는 뭘 얘기하고 있다? 좁은 의미의 민간 위탁을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 3번에 보는 것처럼 보조금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 공공 부분은 보조금 현금 주는 거, 그죠? 요거는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고를 수 있었던 건데, 자, 많은 분들이 2번 여기 이 지문에서 지속적 공급에서 이제 많이 하셨던 거죠. 솔직히 말했어요. 2번도 딴지를 걸면 틀린 지문 맞기만 하자. 맞을 수 있어요. 제가 충분히 하는데 문제는 이게 되도록 인증 잘 안 해주려고 그러죠. 저도, 그죠? 월요일날 12시까지 제출하라. 일요일날 시험 쳤는데, 월요일 그 다음날, 그죠?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이의제기 하지 마라 소리 마찬가지죠. 예. 이거는 좀 폐쇄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고 올라가셔서 조금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잘 안 고쳐지죠. 예. 이거 보조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걸 굳이 맞다라고 한다면은 앞에 보시면은 경쟁을 유도하잖아요. 그죠? 이게 빠져버리면은 양질의 공급에서 지속적으로 공급한단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파업을 한다든지, 그죠? 이런 경우 또는 수지가 맞지 않을 경우에 이 공급을 중단한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 타산이 맞지 않을 경우 등등. 그렇게 해서 지속적 공급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맞는 지문, 그래서 이게 틀린 지문 될 수 있는 건 사실인데, 앞에 경쟁을 유도해라는 요 문장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경쟁을 유도해서 양질의 공급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게 한다. 여기 맞는 문제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된 겁니다. 나머지 뭐 책임표 현상도 맞는 지문이긴 한데, 그죠? 예, 요 문장이 좀 들어가서 예, 아무래도 조금은 예, 그렇다. 명백하게 요는 이제 보조금이니까, 그죠? 그렇게 명백하게 나와버리면은 예, 그걸 이제 답으로 찍는 거죠. 저도 모의고사 낼 때 항상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출제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의 제기를 하세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푸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행작이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 행작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여튼 여기 경쟁을 유도하여 이 문장에 들어가가지고 지속적으로 공급하게 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물론 굳이 말하자면 틀릴 수도 있어요. 솔직히. 예, 그래서 아마 공시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렇게 지문 출제되면은 이의 제기를 어느 정도 받아줄 수 가능성도 있지만은 이 경찰 조직이라는 폐쇄성 때문에 이의 제기를 웬만하면 받아줄 것 같습니다. 자, 3번 볼게요. 공공재해 공급에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했는데, 여기 보면 이것도 아시겠죠? 노동집약적인 성격, 요게 그죠? 보물병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리바이든 가설이란 거는 조세를 세금만 먹는 거대한 괴물, 세금만 먹는 거대한 괴물 해가지고 1번이 그 내용이죠. 요거 1번은 보물병, 디지즈, 병이죠, 병, 질병, 그죠? 예, 노동집약적 성격으로 해서 생산비용이 빨리 증가해서 증가한다. 즉 기본적으로 보면은 경찰, 뭐 소방 또는 국방 같은 경우는 기계화가 힘들죠, 상대적으로. 근데 우리 자동차 생산 이런 거 보면은 엄청나게 기계화가 잘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대적으로 이걸 우리가 자본 집약적이라 그럽니다. 이 노동과 자본이 5대5 비율을 가졌을 때 5대5를 벗어나는 경우, 예를 들면 6대4라 그러면 자본이 6, 노동이 4라면 이건 자본 집약적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건 노동 집약적, 아무래도 경찰이라든지 국방 이런 경우는 결국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예.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정부 실패에 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냈는데, 여기다 보면은 이렇게 다운표 해놨잖아. 내가 답이요라고, 그죠? 비배선과 비경합성 가진 공공재의 존재는 했는데, 정부 실패 아니죠? 시장 실패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이것도 의외로 틀린 분 계세요. 예, 왜냐하면 이게 경정성진 시험의 가장 대표적인 속임수가 되겠는데, 문장 자체는 맞죠. 이거까지 맞아요. 비배선과 비경합성 속성 가진 공공재 존재. 근데 이거는 시장 실패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살짝 돌리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거 뭐가 틀렸지라고 이렇게 가끔씩 하는 분들이 문제 맞잖아요. 공공재는 비배선과 비경합성 가지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정부 실패가 아니고 시장 실패입니다. 된 거죠. 자, 다음 5번 문제. 효율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요. 자, 이런 것도 제일 많이 돌린다 그랬죠. 정치행정 이론론을 이원론으로, 그죠? 자, 효율성, 요거 기계적 효율성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시대에 등장한 이론이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 정치행정 이론론이 아니고 정치행정 이원론이죠. 이렇게 해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죠? 이런 내용. 근데 요 지문들이 대부분 다 올해 좀 나왔던 지문들이죠. 올해 나왔던 지문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1번 지문도 그렇고요. 또 우리 1번 문제 지문들도 그렇고, 제가 그래서 항상 모의고사 낼 때
2022년도 왜냐하면 2022년도 제가 출간하는 기출 문제집에는 들어있지가 않으니까 그죠? 예, 그 연도를 기준으로 추억이 출간되니까 그 제가 모의고사로 2022년도 기출 문제를 많이 출제하거든요. 분명히 거기서 지문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끔씩 이제 거기에 대해서 왜 기출 문제를 집어넣느냐라고 항의하신 분도 좀 계시던데 우리 회원님들은 안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간혹가다 이제 처음으로 그냥 모의고사만 치러 오신 분들이 그러시는데 우리 회원님들의 저는 어디까지나 저희 회원님들의 포커스 맞추는 거죠. 자, 6번 문제 볼게요. 행정개혁, 행정혁신의 관점에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여기 다 6번 보시면은 해설 좀 봐주실까요? 예. 거기 보시면 탈신공 관리로는 재규제를 주장하는 것이지 규제 완화를 하는 건 아니죠. 규제 완화는 NPM 내용이고 다시 올려주세요. 자, 리얼 보시면은요. 고객으로 인식한다 그랬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고객. 이건 신공서비스로 아니고 NPM 내용이 되죠. 신공서비스로는 NPM을 비판하며 등장하는 이론이죠. 그래서 오히려 고객보다는 시민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국민을 고객 관점에서 보느냐, 시민 관점에서 보느냐, 이것들은 전형적으로 자주 출제되는 우리 문제가 되겠죠. 자, 다음 7번 문제. 정치행정 이원론이라는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뭔가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행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정치행정 이론론이죠. 자, 대표적으로 정치행정 이론론의 시기는 여기 어느 시기냐면 대공황 시기죠, 그죠? 대공황 때 정책 결정하는 거죠. 행정부가 정치가 수행하던 정책 결정 기능을 행정부가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 수행하던 정책 결정 기능을 행정부가 수행한다 해서 정치행정 이론론이라 그러고 왜 그러면 정책 결정 기능을 행정부가 수행하느냐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에 뉴딜 정책이 대표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문제. 정부 간의 변천을 하는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는데요. 큰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아니죠. 큰 정부는 규제를 강화하고 해야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23년도 기출문제 지문에 나왔던 것들입니다. 8번 문제도 거의 유사하게 나왔을 거죠. 다음 9번 문제. 행정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자, 두 명 중 답이 있겠죠. 영어가 답이 될 확률이 높다 그랬잖아요. 자, 사이먼은 격언에 불과하다. 이건 당연히 아시는 문장일 것이고, 자, 통제 위주니까 비공식이 아니고 뭐예요? 공식 요인에 관심이겠죠. 귤릭, 얼윅이라든지 테일러의 과학적 관료는 주로 공식적 구조, 아시죠? 공식적 구조에 초점 맞추고 있고, 그리고 통제 중심이었다는 거. 비공식적 요인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귤릭 이후에 등장했던 메이오 또는 바나드와 같은 인간관계론자들이 비공식 요인에 관심을 가졌죠. 자, 10번 문제. 공공선택론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던너비 관정성에 따를 때는 공공선택론이잖아요. 이거 보세요. 전제가 뭐예요? 공공선택론이니까 공공선택론의 대전제는 뭐예요? 관료들은 자기이익 추구자죠. 공익보다는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사적 이익보다는 또 보세요. 제가 보다는 문장이 나오면 보라 그랬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공익을 우선한 것이 아니라 사적 이익을 우선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공공선택론의 기본 전제 자체가 관료들도 공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 그랬었죠. 11번 문제. 어떻게 정책 의제가 어떻게 형성된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관점이 다른 하나는 뭐냐 했는데, 자, 벤틀리 투르만은 이익집단론, 이거 다원주의죠, 그죠? 이거는 신 엘리트 이론이고요. 밀즈와 미켈 다 엘리트론자들의 내용이죠. 그래서 벤틀리 투르만 이익집단론, 이거는 다원주의 논의가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엘리트론 시각이죠. 벤틀리 제가 수업 시간에도 자동차 얘기했었고, 투르만 이거 대통령 아니라 그랬습니다. 정치인 투르만이 아니고 학자 투르만입니다. 다음 12번. 로우의 유형 중 분배 정체성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뭔가 했는데, 자, 여기도 2번하고 4번 중에 답이 있겠죠. 재로서 함께 말한다, 갈등을 겪는다. 이건 규제 정책의 내용이 되는 거죠. 분배 정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갈등이 발생할 상대적으로 분배 정책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뭐죠? 참여자들 간의 갈등할 발생성이 그렇게 좀 낮다는 거 상대적으로. 왜냐면은 비용 부담자는 전체 국민이고 수혜자는 특정 지역 주민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양 당사자가 만나서 갈등을 벌일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손해를 보는 사람은 뭐예요?
예, 전체 국민이죠.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혜택을 보는 사람은 특정 지역이죠. 예를 들면은 부산 가덕도 국제공항 건설하면은 부산 쪽 주민들이 이제 혜택을 누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국민과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즉 이런 참여자 간의 갈등 발생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요거는 규제 정책이 되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린벨트 정책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린벨트, 여기는 그린벨트 지정하고 나머지 지역에는 아니 이런 거죠. 여기가 도시구역이고 도시구역, 여기가 그린벨트 정책, 그린벨트 지역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인접했으니까 도시 지역 거주민과 그린벨트 그 지역 거주민들 간에 서로 이렇게 갈등이 생길 수 있겠죠. 오히려 이분들은 마이너스 손해를 보고 도시에 계신 분은 오히려 그죠, 뭐예요? 주변에 숲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 도시 지역에 있는 거, 예를 들면 아파트를 하나 짓는다 하더라도 훨씬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될 수 있으니까 요거는 플러스 되는 거죠. 윈루즈 게임. 그러니 마이너스 플러스 합쳐져 가지고 제로섬. 그죠? 합치니까 뭐가 된다? 썸을 합치니까 제로가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13번. 상향식 접근, 바텀업 접근 쓰면 가장 적절하다는 것은 뭔가 있는데, 자, 요거는 1번이 그죠? 하향식 접근 내용이 되겠죠. 엄밀히 구분하는 거는 하향식입니다. 즉, 탑, 다운 방식인데, 탑에서 뭐 하는 거죠? 정책을 결정하고, 다운하면 현장은요, 그걸 뭐 한다는 거죠? 기계적으로 집행한 논리죠. 바로, 이원적 접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향식 접근이라는 게 뭐예요? 정책 집행 과정에서 현장에 있는 다양한 목소리가 바텀이라는 것은 여기는 바닥이라는 뜻이 아니고 현장이라는 뜻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집행 과정에서 반영이 된다. 그죠? 그래서 결정과 집행이 엄밀히 구분되지 않는다. 왜? 집행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면서 뭐가 된다? 조금씩 새로운 수정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수정사항을 우리는 새로운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탑다운 방식은 정책 결정자가 딱 정한 것을 어떻게 현장에서는 수정 변경할 수 없고 그냥 기계적으로 그대로 집행하는 거죠. 14번. 델파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이것도 그죠? 공개적 토론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수업 시간에 우스갯소리로 있다, 않는다, 이다, 있다. 이렇게 보면은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나오죠? 15번.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했는데, 자, 최종 모형, 이것도 그죠? 뭐, 이거는 상위 정책 결정 모형. 그냥 바쁘시면 3번 찍어도 된다 그랬죠? 영어. 확률 높으니까. 엘리슨 모형, 이거는 아시죠? 이거 쓰레기통 모형이라는 거. 모든 대안 탐색하는 것도 아니죠. 예, 회사 모형도. 이거 전부 다, 뭐, 다 중요 지문이었죠. 예. 16번 문제. 평가, 실험 설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뭔가 했는데요. 자, 이거 친숙해지는 거니까 이건 측정 요소죠. 내가 여러 번 측정해보면 익숙해져가지고, 그죠? 성적이 올라가는 거 말하죠. 성숙 효과라는 거는 일정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걸 설명하는 거죠. 초등학생한테 우유를 먹였어요. 그리고 1년 후에 몸무게나 키를 쟀는데, 과연 우유를 먹어서 몸무게나 키가 컸을까요? 아니면은 초등학생들이 한참 많이 크잖아, 그죠? 물론 어떤 학생은 초등학교 때만 크고 안 크는 학생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일단 초등학교 때 많이 크잖아요. 그럼 그게 과연 우유를 먹어서 클까요? 아니면은 원래 우유를 먹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컸을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 효과라고 그러고, 그래서 다른 말로는 미운 오리 새끼 효과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집에 다 자제분들 계시죠? 미운 오리.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어요. 자, 17번 문제 볼게요. 제3세터 쓰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이런 것도 이전에는 거의 이제 화석화된 문제인데 이게 나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은 빠짐없이 좀 다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여기 보세요. 민간 부분이 민간이 하기도 하고요. 공공기관이 영역활동 수행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비공식 비제도 지역이다. 공공기관이 영역활동 하잖아요. 그 공공기관이 한 거니까 공식적이고 제도적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3번 틀렸다 바로 찍으셔도 됩니다. 제3섹터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 NGO와 제3섹터를 구분한다, 구분하지 않는다, 그걸 떠나서 제3섹터 자체도 공식적, 제도적이다. 여기서 말하는 공식이라는 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정기적인 회의를 하거나 정관, 회칙을 갖춘다는 의미의 공식적 조직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서는 그죠? 그런데 여기 있잖아요, 이게. 비공지제도 민간 부분만 하면은 되겠지만은 공공기관이 영역활동 수행하는데 나와 있으니까, 그죠? 예, 공식 제도로 해도 되겠다라는 거죠. 자, 18번 문제. 거래 비용 이론회가 나오는데, 자, 여기도 보면은
자, 영어 대응 답은 1번 찍으면 끝나는 거죠. 예, 올해는 영어가 뭐 쉽긴 하지만은 이 거래 비용이라는 거는 거래 비용이 뭐예요? 감시 통제 비용이고 또는 내가 상대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탐색 비용, 정보 획득 비용 이렇게 든다는 것을 우리가 거래 비용이라고 그러죠. 상대방을 잘 모른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완전한 합리성이 아니라 인간은 제한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자, 다음 19번. 조직 구조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했는데요. 자, 기능 부서를 사업별로 운영함에 따라 참 말을 장난을처럼 거죠. 기능 부서와 사업 구조의 결합이 이루어진 것이고 또 그걸 떠나서라도 책임 소재 불명하다 아니죠. 이건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책임을 떠넘길 수 있죠.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 간에 책임을 떠넘길 수 있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 이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 행정 문제 공부하실 때 책임 문제가 나오는 거 요거 자주 잘 나오는 거니까 꼭 좀 여러분이 풀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20번 문제. 균형 성과표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는데 답은 이제 3번인데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균형이란 것은 장기와 단기, 거시와 미시, 내부와 외부, 그죠?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요 지문, 이것도 기출문제 나왔던 지문이죠? 없다가 확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뭐 5개, 6개 어떤 부처에서는 그죠? 4개 관점을 좀 더 확장을 시킨 경우도 있다라고 디테일하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균형성과는 상향식, 하향식이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미션과 비전이 있고, 이 미션과 비전이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밑에 내려오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4대 관점이 있는데, 이 4대 관점이 바로 미션과 비전, 그 조직이 추구하는 미션과 비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4대 관점을 평가한다 해가지고 탑다운 방식이다.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왔던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작년 제가 방금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 3년 동안은 조금은 어렵게도 지문이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새롭게 나오는 생뚱맞은 지문을 모르더라도 나머지 지문이 명백하게 답인 경우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제가 기본에 조금만 더 충실해 달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21번도 볼게요. 자, 보세요. 고전적 조직이론은 공사행정 이론론 아니죠. 공사행정 이원론이죠. 예, 이원론이라는 거. 이론론 본질 같다는 거죠. 같은 공사행정 이론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2번. 인사청 문제도 이건 헌법 문제라서 그죠. 잘 나오죠. 2번에서 틀렸던 것들이고, 예, 넘어가시고요. 23번. 헌법 문제 가끔 전에 나오니까 헌법 공부하시면서 행정 문제 3문제 푼다 생각하세요. 공무원 연금제도에 나오는데 이것도 그죠. 나왔던 거죠. 연금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예, 인사친처가 담당한다는 거고요. 자, 24번 문제. 올해 공시 문제에서 연금 문제가 참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답 내드리고 했는데 소정심사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했는데요. 제가 또 말씀드린 건 모든에 대한 모두 답이라 그랬죠. 제가 모든 기본적으로 여러분 정무직 별정직은 소정심사 대상 아니죠.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가 직업 공무원들 그죠? 경력직 공무원들이 대부분이 소정심사 되겠습니다. 됐고 자, 뭐 이거 지문도 다 출제했던 것들이죠. 25번. 단면평가 제도 쓰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로 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아니고요. 제가 아마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명박 정부 때 이거를 그냥 형식화 시켰다 그랬죠. 실제로는 김대중 정부에서 들어쓰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해양수산부를 포함했는데 요 해양수산부 때 그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누구였죠? 예, 노무현 대통령이죠. 그리고 또 본인이 대통령 되시면서 전 부처적으로 실시도 하고 그랬던 겁니다. 26번. 중앙상향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로 했는데요. 인사 공정 합의에 따른 그런 합의에 따르니까 독립 합의형이고 공정성을 기한다는 거예요.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합의한다 합의 공정성이라는 독립을 기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 그래서 독립 합의형 이렇게 보시면 되고 27번 직위를 해서 오도는 걸로 했는데 자 4번 님 3번 니은 리얼이고요. 예. 아무래도 직위불제는 전문화됐으니까 상위직급 통합 쉽지 않죠. 말 그대로잖아요. 전문화됐으니까 자기 전문성만 따지다 보니까 상급 직위로 갈수록 자기 분야만 고집하게 되면 통합이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기억도 뭐 우리가 틀린 것이고요. 자, 28번. 근무성적 평정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는데 답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키워드 도표시 평정 해도법의 키워드 뭐예요? 직관과 선음이죠. 예. 그리고 1번도 몇 번 나왔었죠. 강제 선택법하고 강제 배분법 요거 헷갈리지 마시라고 몇 번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 29번 문제. 기금제도에서 가장 적절한 거 4번 뭐 할 수 없다죠. 보세요. 이것도 보세요. 한다, 된다, 있다, 없다 했을 때 답은 4번 이렇게 보셔도 되고
예, 이런 건 그거예요. 뭐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개까지 문제 푸시다가 혹시 꼭 이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야, 정말 답을 모르겠다. 그럴 때 이렇게 조금 스킬을 써보시라는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조금 재미로 맛배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30번. 승일지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는데 3번인데 이것도 몇 번 나왔었죠 시험에. 그죠? 각 중앙가도 장이 작성합니다. 31번. 특별에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했는데 상대적으로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으로 가서 점점점 그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이나 재량이 확대된다는 거 아시죠? 예, 왜냐하면 일반에게 경우는 공공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엄격한 법적 통제를 많이 받습니다만은 특별에게 경우는 특정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어느 정도의 재량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특별에게는 행정부 재량이 확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을 위한 재량성 또는 자율성 확대라고 볼 수 있겠고 32번. 추경상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일단 1번이죠. 뭐, 무관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예. 국가정법상 규정하고 있습니다. 33번.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건 뭔가 했는데요. 예, 이 문제도 좀 논란이 되는 문제이긴 했어요. 물론 이제 답은 총액배분 요거는 중앙정부가 하기 때문에 1번 찍으시면 되는데 2번에서 그죠? 도입되어 있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예, 물론 해설에다가 제가 그건 해놨어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표준정원제에서 총액인건비, 기준인건비 제도로 간 거 맞는데요. 지방교육행정기관, 즉 교육청이죠. 교육청의 경우에는 총액인건비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했단 말이죠. 여기 그 정원 규정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정원 관리라는 게 있고 지방교육행정기관에 관한 정원 관리 해가지고 또 지방자치단체를 조금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것도 좀 자의적일 수 있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출제자가 과연 지방교육청에 총임금비 제도 도입되는 걸 알고서 문제를 냈을까? 솔직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바뀐 걸 잘 모르고 출제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도 받아주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때 이게 우리가 말하는 교육청을 빼느냐 안 빼느냐 문제는 법상으로는요, 지방자치단체 인원 규정인가 따로 있고요. 예, 정원관리 규정이라는 게 따로 있고 지방자치단체 정원 규정, 정원관리 규정 따로 있고 그다음에 지방교육행정기관 정원관리 규정 따로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지방자치단체로 했기 때문에 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게 그죠? 빠져 있죠. 기준관리를 같거든요. 그런데 인정은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하게 잘 안 바꿔주거든요. 그 다음날 바로 오전 12시로 딱 했다는 것 자체, 정오로 했다는 것 자체도 안 받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일단 답은 1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또 좀 더 정교하게 해서 지방행정기관이라도 했었으면 모르겠는데 지방교육행정기관에는 총임금비 제도가 도입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라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기구 정원의 정원 관리에 관한 규정 해버리면 그죠? 또 하여튼 그래요. 애매해요. 애매한데 명쾌하게 설명해달라고 참 저도 행작이라는 게 원래 좀 명쾌하게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답은 1번은 명확하게 틀린 거니까 1번하고 2번은 삼각형 정도 되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중 정답 될 수도 안 될 수 있을 건데 결국은 이제 출제자가 맘먹기다 달린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됐고, 자, 다음에 3, 4번. 요거는 이제 총사업비 관리제도 1번 통계 맞죠? 35번. 옴부즈만 제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로 했는데, 자, 스웨덴은 처음에 채택된 것이고 보통 기본적으로 옴부즈만 제도는 입법 부연 통제가 맞죠? 예, 36번. 지식관리 가장 적절하지 않은 골라라. 자, 여기도 업무 매뉴얼 이거는 암묵지가 아니고 형식지죠? 예, 아실 거죠? 37번. 정보화가 나오는데 이것도 올해 지문이었죠. 요 3번 요 지문 올해 지문이었어요. 2022년도 기출 문제 나왔던 거죠. 대형성 낮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대형성 높일 수 있겠죠. G2C 같은 경우는 뭐 정보 24시나 이런 거 해가지고 그죠.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바로바로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대형성이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8번. 지방채 가장 적절한 거. 1번은 당연히 아시죠? 적절한 거. 나머지는 푸시더라도 적절하다는 거 아실 것이고 2번은 매출 공채 그렇죠? 자, 3번, 39번. 가장 적절하지 않은 골라 했는데 이것도 시험 나왔었던 거죠. 겸직할 수 없죠. 당연히 할 수 없는 거죠. 자, 40번. 자, 이것도 아마 우리가 이거 문제로 나왔었는데 그죠? 자, 해설 한번 볼까요? 옳은 거 모두 골라라 해가지고 해설 잠깐 보여주세요. 예, 답은 2번인데 포괄적 배분 방식은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오히려 감시 감독은 철학이 용이하다는 것이고
자, 리얼 에어범 나오지만 요것도 뭐 책임 종합적 처리할 수 있도록 그죠? 포괄적으로 배분해서 처리해야 포괄성 원칙이죠. 다시 올려주세요. 그래서 동시 배분한 게 아니고 포괄성이 말 그대로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다 사물을 배분해 주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좀 간단하게 해설을 마쳤는데 여러분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또 끝까지 뭐 이제는 본인 손 넘어갔으니까 어떻게 보면 진인사 대책명의 심정으로 여러분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